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가 한글을 되게 일찍 뗐어요. 제가 그때 막 박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언어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뭐 약 한 7세, 6세, 7세까지는 언어를 정말 폭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월 2천만 원 버는 법이랑 퇴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근영이가 본업으로 돌아가서 본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물론 돈도 매우 잘 버시지만 17년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대치동에서 이제 최우수 강사상도 받으시고 웨이팅 20명씩 걸리시는 인기 강사시기도 했는데요. 근영이가 이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대치동 1타 강사 시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충남 당진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살 때도 영유를 보내셨다고 해요. 조금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영유에 돈을 투자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영유를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장점이라고 꼽아보자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장점인데. 그래서 영유 영상을 찍는다길래 제가 과거를 이렇게 복기를 해봤어요. 영유 보냈을 때가 제가 월세방에 살 땐가 아니면 집을 샀을 땐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세방,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다가 제가 이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그래도 적어도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는 그 순간엔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방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딱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한 시기였어요. 그때 얘가 5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을 그렇게 막 몇 달 동안 해서 지금 생각났어요. 월세 50만 원에 영유 보낸 그렇게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거짓이시네요, 그러면? 본인이 잡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월세 50만 원에 살다가 네. 집을 산. 얼마 안 됐을 때 영유를 보내신 거네요, 일단. 근데 어차피 수익은 비슷했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있었어도 보냈을 거예요. 어쨌거나 영유에 엄청 금전적인 부분에 몰빵하신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가 한글을 되게 일찍 뗐어요. 저희 애가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기억 못하니까 아이에 대한 추억을 적어놨는데 28개월 때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살 정도? 근데 이제 28개월 때 한글을 읽었더라고요. 그때 읽었고 그 다음에 쓰는 데까지도 한 6개월도 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쓰는 데까지요? 네. 쓰는 게 되게 빨랐네. 그거를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몬테소리나 한글나라 이런 걸 하셨나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낱말 카드 100개 낱말 카드 10,000원짜리 그 100개 낱말 카드를 사더니 저희 엄마가 우리 애를 그 100개의 낱말 카드를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100개의 낱말 카드를 다 읽기 시작하더니 한글을 다 뗐다. 낱말 카드만으로 책도 아니고 책도 읽었죠. 책도 그때 뭘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쓰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갔거든, 저희 애는.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또 어린이집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놀아줘야 되는데 낱말 카드도 했고 잘 읽는다 그래서 쓰면 좋겠다 싶어서 프랩에 쓰기 프로그램, 읽기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맞아. 저는 좀 비싸도 효과가 확실한 건 삽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약간 도형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근데 좀 많이 비싸요. 몇백해요. 이렇게 자잘하게 돈 쓸 걸 모아서 몰빵을 딱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쓰기까지 가는데도 한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자동적으로 막 읽고 쓸 수가 있으니까 책을 겁나 읽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조그만 그림책 같은 거를 밥 먹으면서 계속 막 쌓아놓고 저는 우리 애가 그때 제일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요. 놀이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압박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할머니랑 그런 거 했거든요. 그냥 놀이였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글을 좀 빨리 뗐고 제가 그때 막 박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언어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뭐 약 한 7세, 6세, 7세까지는 언어를 정말 폭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제 그렇게 국어가 잘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영어도 해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에그라고 또 비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시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해요. 그러니까 제가 워킹맘이지만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은 계속 지켜보진 않아요, 잘. 근데 보내기 전까지 엄청 면밀히 따져봐요. 근데 시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를 했더니 제가 봤을 땐 가장 조금 즐겁게 공부를 시작하고 특히 말하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걸 또 고액을 주고 구매를 했죠. 그럴 때 이제 살짝 이제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덜 씁니다. 근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뭐 내가 옷 살 게 있었으면 옷을 안 산다거나 예를 들어 약간 뭐 외식할 게 있었으면 안 한다거나 약간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제 커피 살 돈으로 애한테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그걸 했고 혹시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영유를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고 가면 애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기 전에 했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지원한 건 영유가 아니었어요. 지원한 건 동네 바로 앞에 유치원이었거든요. 새로 생긴. 제가 떨었어요. 웃긴데. 저희 애가 거기 간다고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 동선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가서 이제 제가 그날 뽑힌 날이었어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입시할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유치원 뽑기. 가서 이렇게 한 명씩 막 나가서 뽑는데 저희 애가 무슨 흑룡띠인가 이래가지고 애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초 애들이 한 반씩은 더 많아요. 각 학교마다. 근데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은데 뽑았어. 근데 일단은 당장은 떨어졌는데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유치원은 몇 개 없었어요, 유치원이. 근데 또 알아보기도 그렇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내면 보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바로 입학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그 도시의 유일한 영어 유치원, 이제 원더랜드였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희 남편은 좀 초반에 학원 다닐 때는 상담을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저희 남편이 좀 더 잘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봤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설치, 시설도 좋고, CCTV도 있어서 모두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한반 인원수가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원어민하고 늘 만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집에 와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밥도 일단 식단이 다 먼지가 되게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와요. 거기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좀 더 들으면 한 4시 막 이렇게 하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와서 잠깐 생각을 했죠. 이 비용을 따져봐야 되죠. 제가 이제 극 T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죠. 그럼 내가 얘를 아침에 일찍 4시에 오게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럼 만약에 얘가 일반 유치원에 가면 몇 시에 오는데, 걔가 이제 늦게 오게 하더라도 거기서 교육적 프로그램이 탄탄하지 않을 거고, 인원이 너무 많을 거고, 내가 거의 실시간 볼 수 없을 거고,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한 달에 그때 한 120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영어학원 안 보내는 값으로 해보자. 영어학원 안 보내고 내가 따로 뭐 간식을 사 먹이지 않아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일단 관리가 잘 되고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사실 한 타임 더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영어를 했기 때문에 애가 좀 원어민을 계속 매일매일 만나면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애를 데려가면 거기서 또 엄청 잘해주십니다. 애를 홀딱 그냥 마음을 뺏어놓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 이제 5살 때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유 다녔을 때 막 애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혹은 한국어랑 영어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겪는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가 영유 출신들이 한글이 안 돼가지고 막 초이초이 논술학원을 엄청 다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교육 전문가니까. 그래서 사실 한글을 먼저 익숙해진 후에 읽기와 쓰기가 다 어느 정도 되고, 그런 후에 영어를 시작을 했고, 이제 모국어는 정체성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한국에 있었고, 외국에 있었으면 또 영어부터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한 후에 이제 영어를 시작한 게 한 4세 정도니까, 3세 때 한글을 떼고 4세 때 영어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한글책과 영어책을 같이 읽었죠. 지가 더 좋아하는 걸 많이 읽었겠죠. 그러고 갔는데 그냥 놀러 다녔어요. 내가 그게 유치원인지 학원인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좋은 게 뭘 하는지 몰라요. 애는 그냥 가면 다 재밌어. 친구 만나니까 재밌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생긴 원어민이 있잖아요. 제가 웬만한 영어를
다 보내봤다고 보셔도 브랜드가 있는. 영유 많이 보내보셨는데 어떤 영유에서 좋았고 어떤 영유에서 이런 점은 싫었고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다닌 그 원더랜드랑 이제 그 엘키즈라고 있어요. 인원은 되게 작고 소수 정예로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시는데 원어민이 늘 너무 친구같이 같이 놀아주고 우리 애랑 우리 애를 목마를 막 몸으로 놀더라고요. 친해지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고 사실은 그 대형 학원으로 옮기면서부터는 좀 줄었어요. 근데 걔는 그 대형 학원도 사실은 1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사로 졸업을 하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가격 대비 가장 효과가 없었던 학원은 그 전국 프랜차이즈의 그 대형 학원이었고 그때 이제 말하기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인원은 많고 너무 읽기나 쓰기 위주의 수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과감히 이제 영유를 졸업하면서 끊고 다른 형태의 영어를 하면서 또 다시 언어가 늘었죠, 말하기가. 분수를. 한글 교육은 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학원을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저희 학원 원에서 했으니까. 이제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다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또 유아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고, 저희 애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한글하고 영어를 함께 동시에 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언어 교육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을 계속 만나서 영어를 말로 하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그 시기가 아니면은 시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하고 그걸 그냥 도구적으로 한국어를 편하게 하듯이 영어를 그냥 편하게 하고 영어는 사실 모든 나라에 가도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성적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국어 발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제 언어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어에 된소리가 있는데 영어에는 그런 된 발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된소리를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F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억지로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 발음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언어를 말해본 건데 내가 외국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가장 최적의 방안은 영유였고 그 영유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이를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다 안 했어요. 맞아. 걔는 그냥 거기만 갔어. 그리고 국어 교육을 그냥 받았고. 그리고 평소에 다 놀러 다녔어요. 정말 좋을 때네. 그 거기 몰빵하는 거예요. 옷 좀 덜 사주세요. 물려 입으세요, 물려서. 그리고 아들분이 한국어로도 말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쵸? 전국 대회에서 토론대회 수상도 하시고. 저희가 다음 편에는 이제 17년 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이는 어떻게 국어 교육 시켰을까를 콘텐츠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5세 때부터 논술을 시키셨거든요.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또 찍을 겁니다. 구독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